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코난. 만나면 누군가 뒤지죠. 저번 편에서 제가 인성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영이의 입술만 보다가 키드와 키스를 할 뻔했다고 말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을 만들고 3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저는 인성이와 키드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망상연애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 슬슬 여러분들한테 역겨움을 선사할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특정 구독자분들만 좋아하는 망상연애 시리즈 키드와 인성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망상을 근본으로 만든 영상으로 원작 코난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씹부리는 개소리들은 현실에서 일어날 일이 없으니 그냥 사람이 있던 망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인성이는 그닥 키드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끔 신문이나 뉴스 같은 곳에서 키드가 또 뭔 보석을 가져갔다고 하든 그 보석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코난한테 하드 카운터 당한 인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인성이는 키드란 도둑놈보다는 자신의 썸녀인 가영이한테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인성이와 가영이는 요정의 입술이라는 보석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것을 키드가 노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실제로 가까이서 본 적은 없는데 오늘 그 도둑놈을 볼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인성이에게 키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영이의 입술이었죠. 왜냐하면 최근 도일이를 따라간 수학여행에서 도일이가 미라냐 뽀뽀를 하는 것을 봤고 인성이도 질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성이는 그날 이후로 가영이의 입술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이 좀 많았는데 오늘 요정의 입술이란 것을 보러 간다고 하니까 더 가영이의 입술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렇게 요정의 입술을 볼 수 있는 박물관에 가게 됐고 요정의 입술을 보기 직전에 가영이는 어떤 외국인에게 부딪혀서 외국인이 들고 있던 음료수가 가영이에게 쏟아지는 바람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영이는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옷을 갈아입고 난 후부터는 뭔가 가영이가 성격이 바뀌었는지 애교가 많아지고 인성이한테 너무 들러붙는 것 같았습니다. 인성이는 가영이의 이런 색다른 모습에 더 매력을 느꼈고 따로 가영이를 어떤 방으로 데리고 와서 입맞춤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코난과 미란이가 그 방에 들어오는 바람에 입맞춤은 하지 못했고 나중에 보니 인성이가 입맞춤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가영이가 아니라 키드였다고 합니다. 사실 인성이는 어렴풋이 자신 입맞춤을 하려고 했던 대상이 가영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성이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까지 너무 인성이의 취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는 자신이 잠시 동안 반했었던 사람이 키드였다는 것에 좀 놀랐습니다. 인성이는 본인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범죄자인 키드라는 사실에 좀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인성이는 최대한 잊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계속 가영이와 같이 다니며 그때의 기억을 없애려고 해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봤던 그 남자의 입술이 그 남자의 향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는 다시 한번 키드를 본 다음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마침 키드가 어떤 보석을 훔친다는 예고장 같은 것이 경찰한테 날라왔다는 신문기사가 났고 키드의 대항마인 코난이 키드가 나타날 장소에 간다고 해서 인성이 역시 그곳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코난은 웬일로 인성이가 키드를 잡는 곳에 따라가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탐정이 한 명 더 늘어나면 좋은 것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인성이는 키드가 예고한 장소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키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인성이는 차라리 키드에 대한 본인의 마음이 착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키드는 마법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군중 속에 등장한 키드는 인성이 어깨나 가까운 곳에 나타났고 인성이는 키드를 보자마자 그때 느꼈었던 본인의 감정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키드를 보자마자 인성이의 심장은 너무나 빨리 뛰기 시작했고 그날 가까이에서 봤고 방해가 없었다면 자신의 입술과 포개질 뻔했던 그 남자의 입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존나 역겹네 진짜. 인성이는 멍하게 키드를 바라보고 있었고 착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순간 키드와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았습니다. 키드는 보석을 들고 사라지려고 하다가 코난의 방해 덕분에 보석을 가져가는데 실패했고 다시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인성이는 키드를 놓쳤다는 사실에 코난이 분해가지고 혼자서 대전차용 살상병기 신발로 지랄 연병을 한 덕분에 시끄러워서 정신을 차렸고 자신이 꽤나 긴 시간 동안 멍 때렸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인성이는 코난에게 도움이 안 돼서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뒤 다시 오사카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오사카로 돌아가며 인성이는 키드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깊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인성이는 가영이와 함께 있어도 키드에 대한 생각뿐이었고 확실하게 키드와 인연을 맺고 싶어서 어떤 신사에 찾아가 부적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성이는 키드가 또 다른 예고장을 뿌리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키드가 인성이의 집 창문에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시점은 인성이에서 키드의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키드는 요정의 입술이라는 보석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보석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에 찾아왔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한 키드는 경찰로 변장을 했고 요정의 입술이 전시되어 있는 장소를 훑어보며 작전을 짰습니다. 근데 오늘 보석을 지키기 위해 코난이란 꼬맹이와 공명이란 형사 그리고 하인성이란 탐정도 와 있었습니다. 키드는 딱히 코난을 제외한 탐정과 경찰들은 신경이 쓰이지 않았고 누구로 변장해서 보석을 훔칠지 각을 재고 있었습니다. 좀 관찰을 해보니 저 인성이란 탐정이 가영이란 여자를 짝사랑해가지고 쩔쩔매는 것 같아 보였고 가영이란 여자로 변장한 다음 인성이를 이용해 보석을 훔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드는 일부러 가영이와 부딪히며 음료수를 쏟은 뒤 가영이에게 갈아입을 옷을 건네주고 화장실에 가서 그 옷으로 갈아입게끔 만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대기 타고 있던 키드는 가영이로 변장하여 밖으로 나갔고 바로 인성이 옆에 붙어서 인성이를 정신 못 차리게끔 만들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인성이는 더 멍청한 것 같았고 키드는 이 초콜릿으로 만든 인간을 이용하여 보석을 훔치기 쉽게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성이가 가영이로 변장한 키드를 데리고 단둘이었던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키드는 정체가 들킨 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인성이가 키드에게 입맞춤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키드는 이 새끼가 드디어 미친 건가 라고 생각하며 당황하고 있는데 미라니와 코난이 때마침 방으로 들어온 덕분에 입맞춤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키드는 모두가 자고 있을 때 보석을 훔치는데 성공했고 그 보석을 원래의 주인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할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키드는 아까 인성이라는 탐정이 본인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던 순간이 기억났습니다. 키드는 지금까지 많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남자 입술을 그렇게 가까이서 봤던 건 처음이라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딴 대본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키드는 생각해보면 가잉으로 변장했을 때 인성이의 팔을 잡고 인성이의 품에 안기는 듯 계속해서 인성이와 살을 맞대고 있었는데 그 녀석이 꽤 장근육이 있고 남자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킨십을 하면서도 괜히 두근거렸던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난 뒤 인성이와 입맞춤을 할 뻔해가지고 더 기분이 묘했던 것 같았습니다. 키드는 지금 내가 무슨 개미친 망상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며 현타가 와가지고 빠르게 잊을 겸 보석을 하나 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키드는 예고장을 만들어서 경찰에게 보냈고 보석을 훔칠 때 등장하는 트릭과 빠져나갈 때의 트릭 등등을 생각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니 자연스럽게 인성에 대한 생각은 없어지는 것 같았죠. 시간이 흘러 보석을 훔친다고 예고한 날이 되었고 키드는 다리 밝게 뜬 바 군중 앞에서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주위를 살짝 둘러보니 키드의 라이벌이자 키드가 애써 만든 트릭을 손쉽게 알아내는 굉장히 귀찮은 꼬맹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살짝 쉬려고 했는데 코난의 옆에는 그때 봤던 인성이가 있었습니다. 원래 본인이 값비싼 보석을 훔칠 때 나타나는 사람은 코난이거나 아니면 백준수란 탐정, 정지로라는 부잣집 아저씨, 그리고 임은삼이라는 경찰밖에 없었습니다. 잘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인성의 얼굴을 다시 보자 키드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고 빠르게 이 장소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석을 챙긴 뒤 군중에 숨어들려고 했는데 재수없는 안경 낀 꼬마의 방해 덕분에 실패했고 보석은 포기하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코난과 함께 인성이가 키드를 잡기 위해서 달려들었었다며 이번에 진짜로 잡힐 뻔했었는데 왜인지 하인성 그 녀석은 정신을 못 차리고 키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키드는 트릭을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장소에서 봤던 하인성의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잠시 봤던 하인성의 표정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고 어쩌면 키드와 똑같이 자신의 감정을 확신하지 못했던 표정 같았습니다. 키드는 인성이와 본인이 그때 입맞춤을 할 뻔한 이유로 서로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는 것이 나름 기뻤습니다. 하지만 키드에게는 썸남인 코난도 있었고 썸녀인 임청아도 있기 때문에 하인성을 잊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잊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게 쉽진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키드는 하인성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고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으로는 보석을 훔칠 때 실수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키드는 하인성과 단둘이 만난 다음 서로의 감정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키드는 집사에게 시켜서 하인성의 뒷조사를 했고 하인성이 사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키드는 늦은 밤 하인성의 집 창문에 도착을 했고 하인성은 놀라서 키드가 있는 창가로 다가옵니다. 키드는 하인성에게 잘 있었냐고 물었고 하인성은 그날 내가 너한테 실수를 할 뻔했던 건 사과하고 싶단 말을 했습니다. 키드는 인성이에게 그날 이후로 정말 이상하게 네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인성의 기분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하인성은 나 역시 너와 똑같은 감정일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키드는 인성의 대답을 듣고 서로의 감정을 확신했습니다. 하인성은 키드에게 이대로 오래 있으면 가족들이 너를 볼 수도 있다. 우리 아버지는 경찰 쪽 관계자라 너를 본다면 무조건 잡으려고 할 테니 얼른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키드는 인성에게 알겠다고 말하고 다음 보석을 훔칠 장소를 미리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하며 싱긋이 웃고는 바람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오해로 시작한 둘의 인연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오랜만에 두근두근 망상연애를 하니까 속이 니글니글거린 것 같습니다. 키드와 인성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바라는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성이하고 키드는 접점이 진짜 뽀뽀할 뻔했던 적 말고는 아예 없어가지고 진짜 소설 써내려 가듯이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괴작이 탄생한 것 같네요. 아마 두근두근 망상연애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번 건 보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께 엄청난 감사를 느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